일단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하는지, 착취설, 잉여 가치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빵을 예로 들겠습니다. 빵의 가격이 오르면 빵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수요가 적습니다. 하지만 빵값이 오르면 팔려는 공급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빵의 가격이 내리면 빵을 많이 먹어야죠. 수요가 늘지만 반면 빵값이 싸지면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높은 가격과 그죠? 수요 곡선은 높은 가격과 적은 수요, 그죠? 어,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가 적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적습니다. 좌상향이죠. 좌상향. 그래서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많죠. 그래서 좌로 갈수록 상향하고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가 많죠. 좌하향하는 이런 수요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공급 곡선은 가격이 낮으면 공급이 적겠죠. 가격이 낮으면 공급이 적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수량이 작죠. 반면에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상향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런 형태로 수요 곡선 이런 형태로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고전 경제학이죠. 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나 가격이 이런 데서 결정될 일은 없죠. 그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예, 터무니없이 낮거나 터무니없이 높게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상품의 가격은 특정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어떤 특정 가격 구간에서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너츠를 한다면 도너츠의 한 개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원이라면 엄청난 수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도너츠 한 개의 가격이 10원이 될 수가 없죠. 도너츠라면 뭐 보통 아무리 싸더라도 1,000원, 보통 비싸더라도 5,000원, 이렇게 특정 가격 내에서 가격이죠. 이런 특정 가격 내 이 끝까지 가는 가격에는 아주 떨어지는 가격은 없다는 거죠. 이런 특정 가격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1톤 트럭이라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싸도 1,000만 원에서 보통 뭐 비싸면은 뭐 3천만 원 사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상품은 평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가격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상품이란 보통 들어가는 그 평균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가격은 이 비용과 이윤인데 바로 이 비용과 이윤이 무한대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용과 이윤은 관습적으로 상한과 하한이 존재한다. 자동차가 아무리 싸더라도 어, 10,000원이 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그 상한과 하한.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런 식의 아, 무한대로 높은 가격과 무한대로 낮은 가격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가격이 이 중간층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이 점. 요 점은 아무래도 이 생산비죠. 생산비와 이윤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 즉 측정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비용과 이윤은 관습적으로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제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와 철,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의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의자 한 개를 만들 때 목재는 4,000원, 철은 2,000원, 플라스틱은 1,000원의 재료비가 듭니다. 노동자 한 명만 고용한다 할 때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죠. 이 임금도 자본가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래서 목재, 철,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비인간적이죠. 어, 노동자는 목재, 철 이런 게 아니죠. 인간임인데도 불구하고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 목재나 철, 플라스틱과 같이 하나의 비용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본가는 임금을 전략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주려고 하겠죠.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자본가는 임금을 최대한 생계비 수준으로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재료를 이용해서 의자 한 개를 만드는 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이 자본가는 이 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죠. 보통 이 어느 자본가더라도 그 목공에게 임금을 준다면은 목공에 최고로 높은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마 목공에게 최소한으로 주는 임금을 주겠죠, 그죠? 어느 자본가라도 돈을 많이 주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목공에 대한 최소 비용의 임금을 상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냐면 과거에 자본가가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면 야, 너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해당되는 생계비만 줄게. 나머지 일하지 않는 시간은 나는 몰라. 일도 안 하는데 왜 무노동 무임금인데 내가 너한테 돈을 주니? 자본가 입장에서는 기계도 일할 때만 전기나 어, 에너지, 가스, 석유를 쓰죠. 그러니까 노동자도 일할 때만 자기가 생계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노동자가 기계와 똑같은 거죠. 기계가 돌아갈 때만 기름이나 전기를 공급하니까 일하는 시간에 대한 생계비만 주겠다는. 결국 노동자는 24시간의 생계비가 필요하니까, 그죠? 24시간의 생계비를 얻으려면은 최대한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시간을 일해서, 그죠? 12시간을 일을 하면 12시간 생계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24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야, 일할 때만, 일하는 시간에만 임금을 주고, 일하지 않을 때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므로 일하지 않을 때도 생계비가 필요하죠. 즉 10시간을 일한다 하겠더라도 24시간의 생계비, 즉, 그죠? 24시간의 생계비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것은 10시간이라는 노동이 아니라 10시간 동안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죠. 즉 노동력입니다. 10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능력. 다음 날에도 10시간 동안 일하려면 집에 가서 잠도 잡고 밥도 먹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24시간의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시간을 일하려면 바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생계비도 있어야지 그 다음날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10시간을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24시간 생계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24시간 생계비가 만약에 16만 원이라면 8시간을 일하더라도 24시간 생계비 16만 원을 주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날 현대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휴일에 그 생계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자 한 개를 만드는데 그 1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면은 어, 16만 원, 그죠? 16만 원, 8시간이 16만 원이니까 1시간이니까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비용은 재료비 7천 원에다가 인건비에서 2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가는 이 2만 7천 원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8천 원을 보태서 3만 5천 원의 의자를 팔게 되는 겁니다. 즉 자본가 입장에서는 재료비와 인건비 이게 다 합쳐서 비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용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윤을 합친 것, 이것이 가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본가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재료비는 다 합쳐서 7천 원에 불과하죠. 그런데 노동자가 이 재료비죠. 어, 이 목재를 깎고 철로 목재를 묶고 플라스틱을 붙이면서 이 7천 원에 재료비가 7천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것이 이 3만 5천 원짜리가 됐어요. 즉 7천 원에서 3만 5천 원이니까 2만 8천 원의 차이, 2만 8천 원의 가치가 증대된 겁니다. 이러한 목재, 철, 플라스틱이 가치가 자기 스스로 증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증대는 바로 이 노동자가 노동을 함으로써, 그죠? 노동을 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는 재래비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자라는, 그죠?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나스나 니카르도 대부분의 고전격파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학도 이러한 가치 증가. 재료비가 7천 원밖에 안 되는데 3만 5천 원짜리 의자가 됐다. 이 7천 원이 3만 5천 원으로 2만 8천 원의 가치가 증대한 거는 바로 노동이 이러한 재료에 노동을 결합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으로 가치가 증가되다. 그래서 노동가치설이다. 그래서 재료비보다 상품이 더 비싸게 팔리는 거는 바로 노동이 결합해서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물론 자본가들이 의자 생산을 기획하고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그러한 경영 행위를 하죠. 경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자신들의 그러한 그 노동자가 가치를 증대시킨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경영 행위로 가치가 증대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실제 직접 생산에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 생산에 참여하지만 또 자본가가 없다고 해도 노동자들은 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없으면 자본가는 의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 가치가, 그죠? 재료와 상품 사이의 가치가 증대된 거는 이 자본가나 경영자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7천 원짜리 재료로 3만 5천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 노동자가 2만 8천 원의 가치를 만들었고 2만 8천 원 중 노동자가 2만 원을 가져가고 자본가가 8천 원을 가져갑니다. 즉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 잉여가치 일부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본가가 물론 현장에서 경영 노동을 할 수 있죠. 경영 노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노동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와 자본가가 똑같이 현장에서 일한다 할 때 자본가가 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보상이 노동자의 임금보다 수배, 수천 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본가가 이 잉여가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재료죠. 재료의 소유자. 그죠? 재료의 소유자죠. 자기가 재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네 노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증가한 가치는 자본가가 전부 다 소유하고 그 일부를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윤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심지어 이 경영 노동을 하지 않는 주주들이죠. 주주들은 생산 과정에 아무런 참여하지 않습니다. 감독도 하지도 않고 기획도 하지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어요. 이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윤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나 자본가나 주주가 이윤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노동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유, 그죠? 소유권, 재료에 대한 소유권,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노동자는 자신이 창출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와 주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자와 주주가 노동자에게 잉여가치 일부를 착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재료, 그죠? 그다음에 공장, 그죠? 생산수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주주의 경우는 그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바로 이 경영자와 주주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자신이 창출한 잉여가치를 최대한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달라 하는 임금 인상 수정을 하죠. 니네들이 우리 때문에 돈을 버는데 왜 니네는 힘든 일도 안 하면서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냐? 그러니까 우리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노동자가 자신이 창출한 잉여가치를 전부 가져갈 수 없는 이유. 다시 말해서 경영자와 주주가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 일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소유권, 생산수단이죠. 재료와 공장 혹은 주식에 대한 생산수단, 즉 사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을 폐지한다면은 노동자가 자신이 창출한 잉여가치 전부를 가져갈 수 있죠. 즉 착취의 근본 원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재료비죠. 모든 비용,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일정한 이윤을 자기가 책정해서 이게 가격을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재료비에다가 그죠? 노동을 해서 가치가 증가해서 이 가치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어,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자본가나 주주가 이윤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노동자가 증가시킨 가치의 일부를 주주나 경영자에게 이윤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의 증가가 잉여가치이고 그중 일부가 이윤으로서 경영자와 주주에게 착취당한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론, 착취론입니다. 노동 가치론은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가 만들었지만 이 착취론이죠. 잉여 가치 착취론은 마르크스가 만든 겁니다. 8시간 노동을 해서 2만 8천 원의 가치가 증대되고 노동자는 원래 2만 8천 원 전부죠. 가치된 증가된 전부 2만 8천 원. 다시 말해서 1시간 임금이 2만 원이니까 2만 8천 원을 같이 증가했으니까 1시간 24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노동자는 1시간의 임금 2만 원밖에 못 받죠. 즉 8천 원이 착취되는 겁니다. 이 착취액이 노동자 1인당 8천 원에 불과하지만 노동자가 만약에 10,000명이라면 자본가는 시간당 8천만 원을 착취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처럼 노동자가 4만 명이라면 시간당 3억 2천만 원을 8시간 하루에 25억을 365일이라면 9,344억 원을 착취하는 겁니다. 재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재벌이 상대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